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감사 스마일도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이제 물 마시는 것처럼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것이 제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탁월함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탁월함을 넘어서서 이제 습관이 된다는 말씀을 꼭 감사 스마일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에 앞서서 감사 스마일이 지난번에 저도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렸었는데 행주산성 야간 개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행주가 예술이야, 세계인이 사랑하는 행주산성, 한류로 빛나다. 정말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주간에 갔을 때랑 야간에 갔을 때가 너무 다르고 또 주간보다 꼭 야간에 가서 행주산성에 가서 야경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산성 이런 달빛 여행을 갔다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또 저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권율 장군님 포함해가지고 행주대첩 숨은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시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셔가지고 행주가 예술이야를 꼭 방문해 보실 것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그 대천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주 대첩비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저녁을 갖다가 좀 빨리 먹고 한 6시쯤에서 6시 반 사이에 저녁을 먹고 7시 조금 넘어서 7시 반쯤에 도착을 해서 다 돌고 설명까지 듣고 내려왔는 데는 한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청사초롱 불빛이라든지 곳곳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양시가 이 행주산성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산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릉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한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광산업도 충분히 세계인들께 먹힐 수 있겠구나, 세계인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꼭 한번 가서 행주가 예술이야를 한번 즐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주산성 지도를 말씀드리면, 행주산성을 찍게 되면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1주차장은 지금 보니까 차들이 많이 있어서 1주차장으로 해서 가지 못하고 2주차장 쪽으로 좀 내려가는데, 아무튼 행주산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행주산성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이 덕양산입니다. 덕양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행주대첩이라든지 행주 산성 정상에서 덕양산 정상에서 또 바라보는 자유로라든지 한강, 또 방화대교가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이런 광경들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덕양산 정상에서 꼭 야경을 보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주방송 김지훈 기자님의 기사 불확실성의 시대, 부자 되려면 10명 중 4명,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선호도 1위, 응답자 40%가 아직까지는 투자를 갖다 한다고 하면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으로 예적금, 주식, 그 다음에 현상 유지하겠다. 대내외 금리 변동 등이 가장 민감하고요. 잠재적 투자 위험이 변동성 등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스마일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군인 생활 10년 조금 넘게 11년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근로소득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았고 그 종잣돈을 통해서 제가 부동산을 갖다 내 집 마련을 했었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 제 나름대로 부동산이 그래도 투자하기가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그런 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30대 초반에 집 장만을 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20, 30대가 집을 장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거의 한 40대 초중반에서 이제 50대가 넘어가는 그 시기에 집 장만을 갖다가 많이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저는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었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20, 30대 분들도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실거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로도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또 이런 또 기사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가 좋거나 혹 나빠지건 갖고 있는 게 낫고 또 투자하더라도 단연 부동산이 내 자산을 불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힘이 실렸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그때도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아무도 집을 안 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선대인 씨가 방송에 많이 나와서 집값이 폭락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된다라는 이런 정말 안 좋은 뭐 이야기라든지 언론에서도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도, 2021년도는 또 말도 못하게 또 폭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또 이렇게 많은 또 차이가 또 발생이 되고 20, 30대에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전환이 됐었고 더 나가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집에 대한 소중함을 갖다가 또 많이들 또 알게 됐던 그런 시기가 불과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3년이 지금 우리 곁에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부동산을 갖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기가 나빠지건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올라가든 뭐 경기가 좋든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걸 갖다 매도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거주하고 있고 또 이걸 갖다가 뭐 임대를 갖다 준다라고 하면 임대 소득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리하게 또 투자를 하는 거는 또 제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는 조금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투자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가장 많은 40% 정도가 기준금리 변동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변동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파장이라든지 또 대내외 경제 변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지금 현재 또 전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또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내외 경제 변수가 투자 결정은 물론 시장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 주목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라고 지금 답을 했고요. 한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친 40% 정도는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 예정이라 답했고 또 투자 목적에 부동산이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답한 비율도 한 23% 정도가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자 예정이라는 답을 한 경우에 고려하는 상품은 가장 높은 게 이제 아파트거든요. 이제 아파트를 선호한 이유는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이 있겠지만 가장 환금성이 쉽고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2명 중 1명꼴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청약도 하고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도 내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흐름과도 무관치 않은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아파트 전세값이 폭락하고 또 최근에 또 빌라 전세 사기 등이 잇따라서 이제 전세 수요 등이 아파트로 지금 많이 또 되돌아오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제 방송을 오랫동안 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상가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주택 시장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원룸 투룸이 아닌 아파트로 해서 투자를 해서 전세로 이제 임대 소득을 받는 게 아니라
월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투자의 그런 방향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도 물론 근로소득, 직장을 갖다 다니지 않고 투자를 하신 분도 간혹 있지만 거의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생활하면서도 이제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뭐 경제적 자유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그런 그런 수준을 갖다가 달성을 갖다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서는 경기 위축기에도 다른 투자 옵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과 안정성과 신뢰도를 가져다 준 것으로 풀이되고 금리 환경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 당분간 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지만 또 시장이 지닌 잠재적인 투자 위험성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이제 한국경제의 이송열 기자님 기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부동산 관심 많은 2030 향후 절반 넘게 투자 예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 30대가 이제 향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가 주 타겟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20대, 30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20대, 30대가 부동산에 이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20, 30대의 청년들이 20, 30대 분들이 이제 평생 직장이 없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테크를 해 나가는데, 물론 뭐 주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적금이라든지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오랫동안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그런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재테크라든지 투자 수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강좌들도 정말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엉이 날다님의 그런 북토크, 그러니까 저자 설명회에 가서 느꼈던 거는 정말 그 20, 30대 젊은 분들이 그 시간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일 오후 시간대였는데 반차를 내셨는지 아무튼 뭐 전업 주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젊은 20, 30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걸 보면서 정말 저도 상당히 놀랐고, 저 역시도 30대 초반을 제가 이제 되짚어보고 기억을 해보면 저는 30대 초반에 정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을 했지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 30대 분들은 정말 많은 그런 개인 그 재테크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실천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아마 지금의 20, 30대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이 재테크의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전업 투자를 갖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 근로소득이 뒷받침이 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재테크를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립니다. 여기 기사에 보시면 재테크 투자 수단 부동산 보유 여부를 보시게 되면 20, 30대가 정말 현재는 없지만 투자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50%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젊은 20, 30대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될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감사스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부동산은 내가 어떤 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산품이라든지 자동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되판다고 했을 때 그 샀던 가격보다 더 가격을 갖다 높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중고라는 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집이라는 거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이걸 물론 샀을 때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물론 분명히 있긴 하지만 거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샀을 때 가격보다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전에는 부동산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연금으로라도 내가 부족했던 것들 노후를 갖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정말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현재 50대, 60대에서도 부동산을 갖다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동산 투자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늦지 않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의, 식, 주 중에서 우리가 의와 식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살지만 이 주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제 직면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직면하는 시간을 지금 20, 30대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그걸 깨우쳤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감사 스마일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TV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성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실만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성실과 이 운을 갖다가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이제 모든 일을 갖다 하게 되면 또 운이라는 게 하늘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실과 운을 갖다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내 몸값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 시간당 급여가 얼마일까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유료 상담을 갖다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인건비는 5만 원인 겁니다. 시간당. 그런데 10시간을 갖다 일한다고 하면 50만 원인데 10시간 일을 못하죠. 그리고 상담도 10번을 갖다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득 부동산에 내 몸값은 과연 시간당 얼마인가. 그렇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로소득을 무시하지 마시고 근로소득에서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꼭 시간당 내 급여는 얼마인지를 꼭 체크를 해서 2023년도에 내 시간당 급여가 만약에 5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6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종잣돈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하고 뭐 군인공제라든지 적금을 통해 가지고 한 종잣돈을 1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종잣돈이 1억이 없었으면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못했을 거예요. 아파트 청약도 못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잣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젊은 20대나 30대 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또 내가 종잣돈을 갖다 모아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종잣돈을 모아서 작게라도 내 집 마련에 아니면 청약에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저는 아파트 계약금 10% 정도를 종잣돈을 모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 보다 보니까 부익남님께서 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돈이 우리 핸드폰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돈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정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작동을 하려면 배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완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배터리가 없으면 불안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 없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없으면 불편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각자가 적당하게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을 벌어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20대, 30대는 많이 벌리거든요. 40대까지.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돈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 돈을 모아놔라, 돈을 벌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오늘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돈이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신 분들께 꼭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돈을 갖다가 벌릴 수 있는 방법, 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또 노후에 내가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갖다가 미리미리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부자라든지 재테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한 부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자들보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인컴이 될 수 있는 꾸준하게 돈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분들이 저는 더 부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다 만들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2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습관이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이 행동이 아닌 습관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작게라도 오늘 한번 제 이야기 듣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주가 예술이야. 고양시가 앞으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런 고양 특례시 한류의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